안녕하세요. 전 세계 채굴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굴TV의 채굴누나입니다. 오늘도 산업의 흐름과 기회를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채굴 기업 사이퍼 마이닝이 드디어 비트코인 채굴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년간 총 30억 달러, 만약 연장을 2번 더 한다면 무려 7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장소는 텍사스 바버호스 부지의 168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2026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와, 엄청난 거죠.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데이터 센터 아시죠? 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 불 났잖아요. 불이 날 수 없는 구조인데 불이 났거든요. 데이터가 즉 돈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채굴장만큼 그런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클린룸을 만들어서 하드디스크를 많이 넣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점점 많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서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다. 중국 데이터 센터 쓰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정보 다 털려요. 조심하십시오. 최근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함께 손잡고 스타게이트라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총 5개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정했는데요. 텍사스 2곳, 뉴멕시코, 오하이오, 그리고 미드웨스트의 비공개 지역 1곳까지 총 5곳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만 이미 7기가와트 용량이 가시화됐고 장기적으로는 10기가와트, 총 투자액 5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야겠네요. 따라가야 되죠. 이 데이터 센터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채굴도 채굴이지만 데이터 센터도 채굴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점점 많아질 거다 앞으로도. 텍사스주에서 9월 1일부터 SB6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75메가와트 이상, 즉 대규모 전기를 쓰는 시설들의 개통 연계와 운영 규정을 전면적으로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75메가와트 이상 되는 대규모 전력을 쓰는 업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 조여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법이 이제 생겨서 채굴장을 하든 데이터 센터를 하든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제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느낌 아닐까요? 9월 11일 발표가 있었고 18일에는 착공식까지 열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카티인데요. 위치는 텍사스 윌러시 카운티입니다. 규모는 무려 166메가와트 풍력 발전 전력을 활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고요. 이 시설의 특징은 단순히 데이터만 돌리는 게 아니라 AI 호스팅과 비트코인 채굴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블록체인, A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잡은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첫 1제타 해시 돌파! 2025년 9월 2일 드디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7일 이동 평균 해시레이트가 1제타 해시를 넘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약 800엑사해시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1제타 해시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진 보안성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엑사해시라는 단어도 좀 어색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타해시가 나왔어요. 또 그 단계를 뛰어넘었죠. 채굴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돌려봐요, 우리도. 기계 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기계 투자해 주실 분 구합니다. 9월 23일과 24일 기준으로 하이브 디지털이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약 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하루에 채굴하는 양은 약 9비트코인 정도 되고요. 총 해시레이트는 20엑사해시를 넘어섰습니다. 또 보유 장비의 평균 효율은 약 18.5줄 퍼 테라 해시 수준인데 업계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성능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1위 업체가 아닌데 지금 하루에 비트코인이 9개 나온다 그러잖아요. 10억이 넘어요. 하루에 10억씩 생산을 하는 업체죠. 근데 10억씩 생산은 하는데 전기료는 막 9.9억 이런 건 아니겠죠? 한 반 정도 들어갈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채굴 기업 라이어 플랫폼스가 8월 한 달 동안 477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회사의 총 해시레이트는 약 36.4 엑사해시 수준이고요. 8월에 판매한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은 11만 5천 달러였습니다. 라이엇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19,309개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한 달에 477? 이런 회사들이 우리 알게 모르게 채굴을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굴이 끝났네, 비트코인이 뭐 이제 채굴이 안 되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 2040년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채굴이 될 겁니다. 채굴을 해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걱정을 해요. 채굴을 내가 많이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급등을 했어. 그러면 내가 코인을 몇 개 안 가지고 있는데 올랐으니까 돈을 못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비트코인을 샀을 때 갑자기 급등을 하면 그 샀던 것보다 급등한 수치가 있잖아요. 기계 가격도 같이 급등을 해요. 내가 산 기계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만서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코인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 기계를 사서 코인을 채굴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가 반대가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채굴을 돌리면 어느 정도 모으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급등하면 어떡하지? 그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채굴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채굴해서 기계도 가지고 있고 코인을 채굴하는 게 수익이 길게는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길게 잘 안 보거든요. 그쵸. 뭐 제 주변에도 그래요. 1년 보고 6개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사람들이 채굴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저 기계 하나 사겠습니다. 한 50대 정도 사시죠? 한 대. 세계 최대 규모 채굴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마라톤 디지털이 8월 동안 208개의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이는 약 705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현재 마라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92,477개입니다. 글로벌 해시레이트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마라톤의 특징은 이렇게 쌓아둔 대규모 비트코인 재고를 활용한다는 건데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보유 물량으로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당히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이 회사가 네. 5년, 10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는 이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진짜 많네요. 미국도 조금 늦게 진입을 했거든요. 네. 중국이 정말 빨리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중간에 막아버렸잖아요.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은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이렇게 시켜놓고 너무 손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에 중국에 사게 했으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걸 중국은 싫어하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자유경제 시장이니까 네. 벌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뭐 다 해봐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미국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전에는. 지금은 좋게 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근데 CBDC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CBDC가 뭐냐 하면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가 이미 디지털 화폐를 써봤어요. 언제 써봤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전 국민한테 돈을 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CBDC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폐는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도 유효기간이 없고 근데 CBDC는 유효기간을 넣을 수도 있고 사용처도 다 그냥 까발려지고 뺏으려고 하면 마음대로 뺏을 수도 있고 그런 게 CBDC예요. 안 좋네요. 미국에서는 CBDC 반대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공산국가에서는 CBDC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왜 하려고 할까요? 이번에는 미국의 채굴 기업 클린스파크 소식입니다. 클린스파크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비트코인을 담보로 1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 자금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 채굴장 증설, 그리고 HPC 투자 같은 성장 자본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도 확보한 비희석 자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해 9월 25일에는 투프라임과 별도로 또 1억 달러 크레딧 라인을 추가로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클린스파크는 채굴 기업으로서 단순히 비트코인만 캐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운영을 확장하는 이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없어요. 근데 너무 뒤처진다. 개인들이 하는 거죠. 개인들이. 비트메인의 라이벌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비티가 미국에서 공식 온라인 숍을 열었습니다. 이제 미국 고객들은 직접 주문을 통해 매달 약 1만 대 규모의 왓츠마이너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국 내 생산 물량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AS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채굴 국가 카자흐스탄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세수만 무려 131억 탱게,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재무부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와. 여기에는 채굴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한 세원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카자흐스탄이 단순한 채굴 허브를 넘어서 합법화, 과세, 거래소 연계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채굴 산업을 관리 가능한 세원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채굴 국가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자흐스탄 가봤는데 몇 년 사이에 뭐 바뀌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주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세수를 걷어서 나라가 발전하면 다행인데,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좀 부정부패가 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세수를 걷어서 정상적으로 나라를 굴리면 괜찮은데, 또 다른 쪽으로 쓰여서 이런 채굴자들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만 손해보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좋아지겠죠? 키르기스탄이 새로운 가상자산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법은 단순히 채굴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채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괄하면서 특히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즉 스테이트 리저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공공서비스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도 곧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있죠. 그럼 기존에 안 냈던 것까지 내지는 않겠죠? 그러면 완전 도둑놈. 9월 14일부터 15일 사이 모네로 네트워크에서 사상 최심 재조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8블록이 한꺼번에 롤백되면서 약 36분간의 거래 기록이 되돌려졌고, 이 과정에서 118건의 거래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큐빅과 연계된 해시 집중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정 풀이나 세력이 지나치게 많은 해시를 몰았으면서 블록 확정성이 흔들린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직후 모네로 가격이 반등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불안정 이슈가 있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는 건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채굴기 제조사 골드쉘이 새로운 장비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바로 타리코인 전용 채굴기 T박스입니다. 성능을 보면 SHA-3X 알고리즘 기반, 해시레이트는 약 580GHz, 전력 소모는 400W입니다. 특히 박스 폼팩터, 즉 소형 저소음 모델이라서 가정이나 소규모 테스트 환경에서도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기계가 알레오 처음 나왔을 때 기계만 하거든요. 집에서도 돌릴 수 있는 기계로 나왔는데, 이 코인이 나온 지가 올해 5월달쯤 나왔어요. 근데 가격은 0.002달러 정도거든요. 엄청 싸요. 근데 이 기계를 돌리면 지금 하루에 50달러가 나와요. 50달러면 한 달이면 거의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거든요. 전기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채굴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계가 배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돌리면 채굴량이 확 떨어질 거다. 그래서 확 떨어지더라도 지금 수익이 기계 한 대 사면 3개월 만에 원금 매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출시 안 됐어요. 10월 중순쯤에 출시가 되지만. 근데 그 기계가 반에 반토막 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원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저도 좋으면 알려주세요. 기계가 얼마죠? 기계가 한 4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채굴 산업은 단순히 장비 성능 경쟁이 아니라 전력, 규제, 금융, 에너지 전환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굴은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와 금융, 국가 정책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메인스트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채굴을 진지하게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최신 트렌드와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채굴T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